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과 관련해 속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집권하면 러우 분쟁을 24시간 내 끝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점점 허풍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미국은 분쟁 해결 타임라인을 올해 말로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체면상 조속히 분쟁이 끝나야 한다는 레토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시리우스 XM의 디 맥긴 켈리 쇼에 출연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파괴되고 있다면서 분쟁은 협상을 통해 신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는 어떤 협상에서든 양측은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필요한 한 키예프를 지원하겠다고 맹세했던 민주당원들조차 지금은 미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게 교착 상태이며 심지어 교착 상태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점점 파괴되고 점점 더 많은 영토를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는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물리쳐 2014년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떠들었던 것은 솔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100년 후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 그리드가 파괴되고 있다면서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 외국에서 살고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루비오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게 우크라이나의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국가 소멸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르코 루비오에 대해 좀 첨언하겠습니다. 쿠바계인 루비오는 대중국, 대러시아 매파입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특히 적대적입니다. 그는 러시아 대사관이 위치한 워싱턴 DC의 거리 이름을 위스콘신 애버뉴에서 보리스 nem초프 플라자로 바꾸자는 법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보리스 nem초프는 의문사당한 러시아 정치인인데 아직까지 배우는 미스테리입니다. 여튼 푸틴이 죽였다는 물증도 없는데 남의 나라 인권과 내정 가지고 트집 잡는 것은 워싱턴의 특기입니다. 루비오는 또 힘을 통한 평화를 외칩니다. 힘을 통한 평화는 로널드 레이건의 모토였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같은 기조입니다. 트럼프는 관세 등 경제 수단으로 다른 나라들을 두들겨 패고 힘이 약한 나라에 대해서는 무력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통한 평화라는 구호는 지난해 윤석열도 국군의 날에 언급한 메시지였습니다. 힘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틀리지는 않지만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갔다 온 대통령이 무슨 힘을 통한 평화를 말하는지 사실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 경험이 없고 총 한 번 안 쏴본 사람들이 전쟁을 우습게 하는 것은 요즘 집단 서방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러우전 종식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말했듯 미국을 비롯한 키예프의 후원국들이 돈줄과 무기 공급을 끊으면 당장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팀은 러시아와의 조기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키예프에서 대선을 실시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소식통은 우크라이나 대선의 승자가 모스크바와 협상을 맡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임기는 작년 5월 20일에 만료됐지만 2024년에 예정된 선거는 계엄령과 총동원령으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젤렌스키는 지금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특사인 키스 켈로그는 미국이 키예프에서 선거를 실시하기를 원하며 가능하다면 연말까지 실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휴전에 합의하려면 선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협상에 참여할 사람들은 준비됐지만 젤렌스키가 불법적 존재이기 때문에 협상 문서에 서명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분쟁을 전투 접촉선을 따라 동결하려 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존속시켜 미래 반러시아 발판으로 삼는 게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 우크라이나의 유럽 평화 유지군이 주둔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미국 없이 평화 유지 임무라는 독박을 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유럽은 돈도 없고 무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 전세는 점점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 측 전선이 붕괴될 것이며 그러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악몽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모스크바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약속한 24시간은 이미 몇 달로 늘어났고 이제는 1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허풍쟁이로 비춰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조급합니다. 러시아는 트럼프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약한 자와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기조처럼 러시아도 미국을 힘으로 누른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를 계속 점령해 러시아군이 르보프나 이바노 프랑코프스크에 도달할 때까지 트럼프가 지금 같은 기조를 유지할지 두고 볼 일이라는 속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트럼프와 유럽 지도자와의 관계를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전담 취재하는 파벨 자루빈 기자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했습니다.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가 인품과 끈기로 유럽에서 빠르게 질서를 회복할 것이니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그는 유럽 지도자들이 트럼프 앞에서 개처럼 서서 꼬리를 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과거 유럽 지도자들은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싸울 용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인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유럽에서 프랑스는 드골, 미테랑, 시라크, 독일은 빌리 브란트, 헬무트 콜, 게르하르트 슈레더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연합의 정책은 교육과 능력이 부족한 정치적 잡놈들에 의해 조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유럽 정치 엘리트와 새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사이에 일종의 소란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바이든 시대 이후 유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정치 엘리트들은 바이든 하에서 워싱턴이 내리는 모든 명령을 기꺼이 수행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 엘리트들이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에 맞서 적극적으로 싸웠으나 트럼프가 갑자기 승리하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 푸틴은 유럽 엘리트들이 지금은 트럼프에게 개기고 있지만 걔들은 금방 깨갱할 거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